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장마 기간이어서 지금 사과나무 병충 해방제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전문이병, 갈반병, 일종의 이제 좀 살충제 중심으로 해주고 있고, 또 나방들이 지금 많아서 나방 종류 죽일 수 있는 살충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 이 사과나무는 병충해 방제 예방을 못하면 정말 나중에 굉장히 병도 많이 걸리고 사과가 제대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장마 기간에 병충해 방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같이 좀 설명도 드리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줬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장맛비가 와서 지금 병충해들이 많이 창궐할 시기라서 지금 살균제를 줬습니다. 살균제 예방약으로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된 이 농약이 예방약인데, 요 예방약 사과나무, 갈반병, 전문이병, 이런 것들, 탄저병, 고추한테는 탄저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약은 같이 고추할 때도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 이 잎이 갈반병으로 다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약을 준 겁니다.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같이 나무를, 부사나무고요, 부사고. 이 갈반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 잎을 하나 딴 건데, 이렇게 약간 적성병처럼 잎이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전문잎병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이게 퍼져가 가지고 잎이 전체적으로 이제 갈색으로 막 변하면서 잎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잎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사과나무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과 한 개 키우는데 사과잎이 한 7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과잎이 굉장히 많아야 광합성을 잘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사과가 이제 굵어지고 당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잎이 부족하게 되면 확실히 그게 잘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갈반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잎이 다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과만 남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과가 잘 익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당도도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병들을 좀 철저하게 예방을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준수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장마 기간에 이제 병이 많이 창궐을 하지 않습니까? 고추도 그렇고 과일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 이제 떠서 굉장히 화창합니다만은,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살균제, 살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빗물로 인해서 오염된 이 균들이나 또 이제 또 날라오는 나방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제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한번 병이 걸리면, 이 고추한테는 생기는 게 탄저병이고, 얘네한테 생기는 건 갈반병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는데, 미리 예방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병충해 방제가 이제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방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병이 생겼다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 살균제, 살충제를 아주 굉장히 이제 흠뻑 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살균제를 줄 때 살충제를 같이 줍니다. 왜냐면 이 나방 종류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또 장마 기간에 굉장히 이제 새끼들을 번식을 해가지고 나방 종류들이 와서 이제 사과에 구멍을 뚫고 이제 또 애벌레를 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죠. 익기도 전에 썩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수확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반병이 생겨서 잎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과가 직접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대신에 사과가 작거나 잘 안 익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 나방 종류들이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애벌레들이 이제 이런 데서 파먹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 사과 개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어떨 때는 이 한 그루에서도 제가 옛날에는 거의 한 박스 이상을 따서 버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나방 종류를 잘 퇴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반드시 살충제, 살균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장마철에는 최소한 10일 간격 정도로 이렇게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예방을 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사과가 커가는 정도가 달라요. 잎이 널찍널찍하게 붙어 있고 이렇게 진녹색으로 깨끗하게 붙어 있으면 확실히 광합성을 잘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부터는 사과는 잎으로 키워나갑니다. 이 뿌리에서 영양분도 영향을 있겠지만 이제는 잎이 광합성으로 사과를 키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굵기가 이제 달라질 거고요. 지금 이제 굵기를 바싹 이렇게 굵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과가 이 수확철 전에 굉장히 굵은 사과가 이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제 병이 걸리거나 벌레가 파먹거나 그러면 이 사과가 이제 작기도 하고 크지도 않죠. 저는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해줄 때 칼슘 봉수도 같이 좀 섞어서 해줬어요. 이 사과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칼슘 붕소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액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영양제처럼 주면 확실히 과일도 비대해지고, 예, 고추도 커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해서 줬고요. 오늘 비가 안 와서 저는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주말 농부인 사람들은 참 때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주말마다 비가 오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주말에 비 오는데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햇빛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반드시 농약통 들고 사과나무 옆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사과나무 뿐만 아니라 요거 할 때 같이 옆에 이렇게 포도나무 보이시죠? 예, 포도나무도 같이 병충해 방제를 해줍니다. 전혀 뭐 다른 약재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과일나무들은 저 보시는 뭐 포도라던가 아니면 뭐 사과대추가 됐든 이런 사과가 됐든, 예, 이런 것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약을 해가지고 할 때 한 방에 해주면 뭐 크게 농약이 뭐 남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고 딱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사과나무는 병충해 방제할 때 굉장히 흠뻑 해줘야 됩니다. 예,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흠뻑 해주고, 위에서도 해주고 이 밑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갈반병이 됐든 이런 탄저병 같은 것들을, 역병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대충 흩뿌려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량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은, 약을 너무 많이 타면 이 또 잎이 약간 이렇게 또 약해를 입는다고 해야죠. 이 뒷면이 됐든 끝면이 됐든 약해를 입어가지고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 정량을 맞춰서 해주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슬이 마르고 나서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한낮에는 또 이 물이 이런 데 붙어 있으면 확실히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잎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해주라고 하는 거고, 한낮에는 안 하고 뭐 저기 한다고 하면은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낮에만 대낮에 하는 거는 좀 피해서 하고, 전착제를 좀 섞어서 해주면, 전착제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래도 빨리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이 약품들이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전착제를 같이 섞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잎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부사 두 그루를 키워오면서 느꼈던 거고요. 가운데는 이제 홍로, 이렇게 작년 가을에 심어서 이제 지금 막 뿌리 잡고 있을 건데, 홍로 한 그루 좀 잘 키우고 있고, 얘는 뭐 제가 지금 열매를 2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만은, 올해는 뿌리를 잘 잡게 하는 거가 이제 목적이고요. 지금 4년생짜리 갖다 심었습니다. 부사는 지금 이제 8년차 돼가고 있고요. 많이 따먹었습니다. 한 그루당 지금 아마 한 200개 정도는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적과를 해준 거예요. 적과를 해서 이 1년생 가지에 하나씩 남기고, 또 뭐 2년생 이상 된 것들은 뭐 2개씩 남긴 것도 있지만 1개씩 남겨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 같은 경우 좀 일부 사과는 그 봉지를 좀 세워서 키웠었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햇빛을 잘 못 보니까 당도가 많이 떨어져서, 뭐 색깔이 진해지지 않은 것도 당연하고 당도가 확실히 떨어져서 올해는 안 했는데, 대신에 사과 봉지를 세웠던 이유는 충들, 특히 이제 이 나방 종류들이 와가지고 알을 까고 침을 받고 그냥 새끼들을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제 세워졌었는데, 뭐 그래서 벌레 먹은 건 더 적지만 맛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봉지 안 씌우고 키우려고 올해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고요.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장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떴다 아니면 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날이 좋았다 그러면은 꼭 병충해 방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고추 종류들도 그렇고요. 탄저병이 이 창궐에서 다닐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제를 해줘야 되고, 나방 종류들 굉장히 이제 많이 번식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데로 다 달려들 텐데, 특히 담배 나방 종류 이런 것들은 고추에도 엄청 오죠. 이 사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확량에 직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제를 살충제하고 섞어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이 되면은 무조건 농약통 들고 과일나무로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찍다가 보시면 이게 줄들이 띄워져 있잖아요, 밑에. 이게 뭐냐면 제가 가지들을 이 큰 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다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V자로 된 이런 받침대로 다 해놓고 나서 받침대 자체를 양쪽에서 다 잡아당겨서 더 이상 이게 쓰러지지 않게끔 해준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사과가 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벌써 이제 다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 가지를 밑으로 유인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벌써 사과들이 점점 커가면서 밑으로 이제 가지들이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람 불고 비바람 불잖아요. 특히 장마철 태풍 올 때는 당연하고요, 장마철에도 돌풍이 엄청 붑니다. 여기도 충남 예산인데 얼마 전에 비가 올 때 돌풍이 불어서 뭐 웬만한 옥수수는 다 넘어갔고 고추도 많이 넘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이 꺾이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이제 꼭 가지들을 잘 붙잡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지들이 많이 부러지고, 빗물의 무게 때문에도 부러지고 바람 때문에도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지들을 꼭 붙잡아서 이렇게 양쪽에서 붙잡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조건 농약통 들고, 친환경제가 됐든 이런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이 됐든 병충해 방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가지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꼭 지지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장마철 또 태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을, 초가을까지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괜히 마지막에 또 나무까지 부러져서 굉장히 또 속상해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과나무 계속 키우는 거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